연희에서 관우와 상대하게 된 황충에게 장사태수 한여는 장군은 활의 명수인데 어째서 활을 쓰지 않냐고 채근합니다. 하지만 말에서 떨어진 자신을 배지 않고 보내준 것에 감명받은 황충은 관우의 투구끈을 날리는 것으로 그 기량을 드러내죠. 네, 정말 대단하긴 한데 문제가 있어요. 이 얘기가 정사에는 전혀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사로 치면 황충의 활솜씨는 간손미의 리더 미축 이하예요. 활을 잘 쐈다고 번듯이 적힌 미축과 달리 황충은 활의 활자도 안 보이거든요. 황충과 함께 명궁으로 알려진 하후연 역시 기록이 전무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정사로 치면 명사수 랭킹의 10위는 황충, 하후연이 아니라 미축이에요. 사실 그렇다고 연희 기준으로 순위를 매기자면 동작대에서 한바탕 쇼타임을 보여준 위나라 장수들이 다 해먹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저 372는 정사를 싸그리 뒤져 사서에 검증된 진짜 명사수들을 찾아보았습니다. 그 중엔 우리에게 익숙한 인물도 있고 아니 이 인간이 싶은 인물도 있는데요. 지금부터 확인해 보시죠. 노숙은 체구가 사내답고 훌륭했으며 젊어서부터 장사의 저리를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검과 말타기를 공부하면서 한편으론 전략을 짜는 것도 좋아해서 어른들에게 이렇게 기백이 뛰어난 아이가 우리 가문에 나왔다며 감탄을 받았죠. 노숙이 전란 중 강동으로 피신을 갈 때 주관청에서 말탄 군사들이 노숙과 그를 따른 백성들을 추격해온 일이 있었는데요. 오서의 기록에 의하면 이때 노숙은 방패를 일렬로 세워놓고는 너희는 다 큰 장정들이니 천하가 혼란한 걸 알 것이다. 이 때문에 공을 세워도 포상받지 못하고 우리를 추적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 그런데 왜 우리를 쫓는 것인가? 라며 크게 꾸짖고 활을 쐈는데 화살이 전부 방패를 관통했습니다. 이 같은 노숙의 패기에 지른 병사들은 모두 돌아가게 되었죠. 위서의 기록에는 조조에 대해 다음과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제주가 남보다 뛰어나 손수 활을 쏘아 나는 새를 맞추고 맹수를 사냥했으니 일찍이 남피해서 꿩을 사냥해 하루에 63마리를 잡은 적도 있다. 대단하죠? 63마리라뇨. 우리 조조님이 이렇게 활도 잘 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문장의 앞뒤를 살펴보면 이게 좀 오글거린다는 거예요. 고아한 성정에 검소했다느니 높은 곳에 오르면 문장을 쓰고 시를 지으면 노래가 됐다느니 척 보기만 해도 인재를 선발할 줄 알았고 대업을 창조했다느니 문물을 베풀었다느니 거의 용비어천가 저리가라죠. 그런데 조조가 실제로 온갖 다양한 재능을 한 몸에 두르고 태어난 영걸이긴 해서 꿩을 63마리나 잡은 게 뻥이 아닐지도 모를지도 않겠더랬지 않을까요? 아니 근데 실력은 그렇다 치고 꿩을 하루에 63마리나 잡으면 거의 멸종 위기 수준 아닙니까? 너무한 거 아니에요? 215년 조조가 한중으로 들어간 틈에 송권은 위를 공격합니다. 이때 장려가 10배에 달하는 송권군을 오히려 기습, 아주 개박살을 냈는데 이게 바로 그 유명한 합비전투죠. 소유진에서까지 연달아 장려에게 아작난 송권은 능통등이 죽을 각오로 지켜준 덕에 간신히 다리를 넘어 도망가는데요. 이때 항복해온 오해 장수에게 장려가 이렇게 묻습니다. 방금 보니까 수염이 자주 삐친 장군이 있던데 말을 잘 타고 활을 잘 쏘더라. 그게 누구냐? 이에 항복한 장수는 송건입니다. 라고 대답하죠. 그 말을 듣고 장려와 악진은 잠시 벙쪄있다 불이 나게 튀어나갔지만 송건은 멀리 달아난 후였습니다. 이 일화는 헌제춘추에서 찾을 수 있는데 배송지가 인용하면서 딱히 사족을 달지 않은 걸로 보아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자료 같습니다. 송건이 실전에서 적장수에게 인정받을 정도로 활을 잘 쐈다는 건 인정해줘야겠네요. 조조는 자신의 아들들에게 본인의 넘치는 재능을 골고루 물려주었습니다. 삼남 조식은 시와 문장의 천재적 재능과 풍류를 즐기는 격정을, 차남 조창은 담대함과 용기 그리고 각종 무제를, 장남인 조비는 자뻑과 사이코 같은 성격을 물려받았죠. 특히 조비는 상당히 업그레이드된 모습이었는데 조창의 활솜씨도 만만치 않았어요. 우환토벌의 지휘관으로 전격 임명된 조창은 전예의 계책으로 도망치는 적들을 추격, 마상에서 활을 쏘며 어찌나 많은 수를 죽였는지 활시위 소리에 맞춰 나뒹구는 자가 앞뒤로 부지기수였다고 합니다. 그 자신도 화살을 몇 대 맞고서도 추격을 멈추지 않을 정도였으니 북방은 완전히 평정되고 조조가 매우 대견스러워했죠. 위리학에 의하면 조지는 본래 진씨였는데 아버지인 진백남이 조조가 위기에 처했을 때 내가 조조다 라며 조조를 대신해 죽었고 이 공으로 그를 가문에 거둬들였다고 합니다. 조지는 그렇게 조조의 여러 자식들과 함께 컸는데 특히 조비와 어울렸다고 하네요.
그거 아시나요? 조비는 사냥에 거의 미친 인간이어서 아비의 상중에도 사냥을 나갈 정도였어요. 그 덕에 조지는 함께 신명나게 사냥을 했고 한 번은 기어이 호랑이의 습격을 받기까지 하죠. 그런데 놀랍게도 조지는 도망치던 중 갑자기 뒤돌아 활을 쏴 호랑이를 명중시킵니다. 달리는 말에서 몸을 틀어 뒤로 쏘는 일명 파르티안 샷이었죠. 이 어려운 기술로 호랑이를 쓰러뜨릴 정도였으니 조비의 친구지만 굉장한 명사수라고 할 수 있겠네요. 감령은 등에는 활과 화살을, 허리엔 방울을 지니고 다녔으며 활을 잘 쐈다고 합니다. 송건이 황조를 공격하자 황조에게 의탁해 있던 감령은 군대가 와해되어 위기에 빠집니다. 이때 감령은 등에 맨 화살을 뽑아 그대로 능조를 저격, 능통의 아버지는 그렇게 사망하고 말죠. 제가 명사수의 순위를 매기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점 중 하나는 활을 실전에서 사용했느냐의 여부입니다. 농구에서 자유투 더럽게 못 던지는 선수도 연습할 때는 잘만 넣어요. 문제는 실전이죠. 감령은 패전으로 정신없는 와중에도 침착하게 활을 쏴서 적장을 사살했으니 그야말로 대단한 스나이퍼였습니다. 여포는 정사에도 사납고 용맹했다고 적혀있으며 활쏘기와 기마에 능했고 용력이 남보다 뛰어나 비장이라 불렸다고 했습니다. 정사의 기록 중 여포답다고 해야 할지 여포답지 않다고 해야 할지 애매한 재미있는 일화가 있는데요. 여포가 자신을 받아준 유비를 뒤통수 쳐놓고 다시 유비를 구해주러 갔을 때예요. 이때 원술의 부하인 기령에게 한 말이 압권이었죠. 나는 원체 성정이 싸우는 걸 좋아하지 않아. 다만 싸움 말리는 걸 좋아할 뿐이지. 그러고는 문지기에게 진영 끝 문 앞에 극을 꽂아놓게 하고는 내가 저 극의 가지 끝부분을 맞추면 둘이 화해하고 못 맞추면 싸우든 말든 알아서 해 라고 말하고 활을 쏴서 극의 끝부분을 정확히 맞춥니다. 심지어 여포는 이미 잔치 중이라 술을 거하게 마신 후였기 때문에 지켜보던 장수들이 모두 매우 놀라 장군은 천위를 갖추고 있다며 경악을 했다고 하죠. 실상 실패했다고 한들 여포는 손해볼 게 없으니 그냥 해본 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아니 그걸 진짜로 맞췄는데 설마 운빨이겠습니까? 말 중엔 적토, 사람 중엔 여포라더니 괜히 나온 말은 아니었나 보네요. 조조가 번성의 구원군으로 방덕을 보냈을 때 위의 여러 장수들은 믿어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항복해온 장수고 친형이 유비의 부하였기 때문이죠. 방덕은 죽을 힘을 다해 관우와 싸울 것이며 관우를 죽이지 못하면 내가 관우의 손에 죽겠다고 선언합니다. 그 말대로 그는 우금이 항복한 후에도 끝까지 남아 말 그대로 처절하게 싸웠어요. 수몰된 번성에서 마구 활을 쏘며 버텼는데 쏘는 것마다 빗나가는 법이 없었다고 하네요. 가장 무서운 건 그가 활을 쏴서 무려 관우의 이마를 적중시켰다는 겁니다. 왜 때문인지 관우는 그러고도 멀쩡히 살아서 군을 지휘했는데 자칫했으면 방덕은 활로 관우를 사살할 뻔했던 겁니다. 이에 관우의 군 중에선 그를 백마장군이라 부르며 두려워할 정도였다니 과연 실전에서 이 정도로 활로 공포의 대상이 되었던 장수로 방덕만한 장수가 있었나 싶네요. 그는 정사에 의하면 원숭이같이 팔이 길어 활을 잘 쐈고 100번 쏘면 100번을 다 맞췄다고 합니다. 그냥 잘 쏜다고 나온 다른 인물들과 달리 백발백중이라고 기록된 걸 보아 솜씨가 대단했던 것 같죠. 태사자는 유명한 유라 몇 가지를 갖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북해가 관해에게 포위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공용은 유비에게 원군을 요청하고 싶었지만 성이 완전히 포위된 탓에 쉽지 않은 상황이었죠. 이때 태사자는 성문 앞으로 나가 매일 활쏘기 연습을 하는 기이한 행동을 반복하더니 어느 날 갑자기 말을 타고 질주, 방심한 적들의 포위망을 완전히 돌파합니다. 36개 중 하나인 만천과해의 예시로 항상 언급될 만큼 대단한 기지였죠. 그런데 이게 가능했던 건 태사자의 가공할 활솜씨가 있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말을 타고 전속력으로 질주하는 와중 활로 미친듯이 키를 올려서 활 당기는 소리만 나도 모두 엎어지기 바빠 감히 뒤쫓지를 못했거든요. 또한 손책 밑에 있을 때는 웬 도적대들의 두목이 막루 위에서 기둥에 기대 욕설을 하자 태사자가 활을 쏴서 막루에 손을 그대로 박아버렸죠. 조조도 그 명성을 들었는지 단귀를 보내 은근 태사자를 꼬시려 했으니 그의 활솜씨는 삼국지에서 이미 전설적이었던 것 같습니다.